네, 안녕하십니까. 이양래입니다. 키움증권에서 전해드리는 두 남자쇼 매일 오후 1시에 뵙고 있는데요. 벌써 오늘 4월 24일입니다.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호입니다. 시장이 오늘 아침에는 포합 정도이지 않았어요. 네네. 코스피, 코스닥. 근데 지금 그래도 나름은 괜찮습니다. 아까 좀 지난 1시간 반 전에 보면 코스닥이 꽤 많이 빠졌었죠. 네네. 한 1% 10포인트까지 네. 빠졌죠. 예. 10포인트? 맞아요. 1.45%, 1.4? 뭐 그 정도까지 빠졌다가요. 아주 네.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오늘 분명한 것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뭐라 그럴까요? 좀 잘 나간 것들 중에서 좀 휘청거리고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큰 틀에서 수급 상황 한번 볼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이 좀 그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변동성이 좀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시장에서 그 최근에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이제 모멘텀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매우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기업들 실적 보게 되면은 아주 양호하게 나왔는데요. 애플도 좋았고요. 페이스북도 역시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등에 대한 실적은 좋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일부 이제 실적이 좀 부족한 종목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탈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뭐 대표적으로 AP 시스템이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겠죠. AP 시스템 실적이 좋지 않다. 근데 이제 AP 시스템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그 급격하게 이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고, 뭐 거기에 YD 온라인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개별주들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전 장중 한때 코스닥에 대한 낙폭을 확대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스닥에 대한 쪽 뭐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이제 그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모멘텀 주식들에 대한 네.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뭐 코스닥에 대한 투매에 대한 쪽으로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코스피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닥 간의 밸류에이션 괴리도가 작년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이 뭐 코스닥이 끝났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코스닥도 이제 옥석거리기가 되는 실적 발표와 함께 더불어서 옥석거리기가 들어가는 그런 구간으로 진입이 됐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도 이제 뭐 테마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라기보다는 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으로 이제 선별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대표적으로 뭐 테마로 올라간다라는 게 바로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마트 홈에서 스마트 가전의 핵심이 스마트 전구다라고 해갖고 뭐야? 스마트 전구다라고 해갖고 오늘 뭐 필룩스, 유양 E&D, 뭐 우리 조명 지주, 루미마이크로 뭐 이런 종목들 막 때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때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주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뭐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에 대한 쪽이 선별돼서 올라온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에 한번 네. 들어가세요. 네네. 스마트 조명이 뭐 있는지 정말 그런 말이 뭔지 좀 불러주세요. 스마트 전구요? 네. 좀 전에 스마트 조명이라고 그랬죠. 네, 스마트 전구라고 해서 스마트 전구해서 나와요, 뭐가? 예, 나옵니다. 정의가 예. 뭐예요? 아니, 스마트 전구죠, 그냥. 그러니까 그 뭐 조절되고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조절되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되고 있겠습니까? 아, 스마트 정부라. 예, 스마트 전구가 3월 인터넷 시대의 핵심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은. 저도 이해 안 가요. 네. 뭐 그런 것 중에 대박 날 수 있으니까 저는 성격 네네. 자체가 올라가는 걸 탓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갑자기 저한테요. 제가 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일 처음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겁니다. 1월 3, 4일경인가 저희 머니터리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작가가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오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그래갖고 제가 뭔지 몰랐어요. 예, 근데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전날 왜 그러니까 그 전날 대통령이 어디 행사 가셔서요. 다보스 포럼. 아니, 그건 그 다음, 말고? 다음이고요. 1월 초에 어디 과학인가 무슨 예, 이런 예. 일단 나와서 한마디 하셨는데 그때 사물 인터넷 얘기했어요. 근데 네. 그 전날 했는데 저는 뭐 뉴스 잘 안 보니까 그런 뉴스를 그래서 안 보니까 그래서 찾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사물놀이팬가 해갖고 진짜야 진짜.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누구한테 물어봤죠. 가서 그랬더니 그 양반한테 가서 한 수 배웠어요, 제가요. 사물 네. 인터넷에서. 그래서 네.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 해준 거죠. 처음 본 것은 항상 대박입니다라는 명언을 저한테 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분은 저희가 이제 다른 데 계시면서 이 방송에 꼭 모시고 싶은데 그럴 처지가 안 돼서 제가 딱한 종목이라는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얘기를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제 얘기보다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정의를 딱 내려드리겠습니다. 뭐 맞을 수 있는 건 틀릴 수 있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제가 그래서 그분 만난 게 1월 초 첫 번째 주 화요일인가 할 거예요. 그 화요일날 개장한 이후에. 하여튼 제가 사물인터넷이 했더니 뭐 몇 개를 불러줬어요. 사실 저한테. 네. 근데 다 듣보잡이에요. 짱겨봤어요. 근데 그때 불러준 게 저거예요. 엔텔스, 기가레인 뭐 이런 거야. 그런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불러줬던 거가 관심했던 거가 6개에서 8개 정도였다. 사물인터넷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직접 보진 않았고 듣기만 한 걸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사물인터넷을요. 검색을 딱 쳐보잖아요. 네. 영문이가 됐건 어디가 됐건 네이버에 됐건 다음이 됐건 사물인터넷 관련 주치면요. 약간 뻥인지 모르겠는데 60여 개가 검출된답니다. 60여 개. 예? 그래서 그분 얘기가 엊그저께인가 이제 서울 미래통신부가 거기서 이제 미래과학분지에서 정리를 했잖아요. 네네. 얼마 전에 확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물이 아니냐. 예? 단기적으로 물론 더 가겠지만요. 상당히 과열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분 얘기가 또 이거야. 앞으로 한 2-3달 후라 그랬나? 2-3달. 네. 요번 실적 나오고. 실적 나오면서 이제 옥석가리가 되겠죠. 근데 뭐, 그 네. 옥석이 이제 단기가 또 아니니까 여튼. 네네. 근데 실적 나오고 좀 탈락하는 거 나오면 2-3달 후에 되면 또 10개가 또 줄어들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일단 그 비유에 묻어가기로. 왜냐면 처음에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예. 네, 저도 거기에 쫓아가는 거로. 하여튼 시청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분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알게 모르게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한테는 코스닥에는 부담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아니 뭐 스마트홈 솔루션 시대에 왜 사물 스마트 전구가 또 핵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하는 게 있어요. 네. 사물 인터넷 시대에 가장 핵심적인 주식은 전 딱 하나 있다고 봅니다. 뭡니까? 자기는 무슨 다산이나 뭐 그런 트래픽 그런 것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저는 그게 상장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결국은 저거죠. 비메모리랑 메모리 반도체다. 뭐 많이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고 있는 어버브 반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그게 핵심이다. SK 하이닉스. 뭔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뭔가 기억을 그래서 하고. 테스나가 네. 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런 얘기 좀 할 필요도 없고. 반도체 장비, 웨이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60개 되죠. 네네. 얼마 전에 어버버 네. 난리 났었다며? 어버버 하면서. 네네. 저는 솔직히 본 적도 없는데, 여하튼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키움에 계신 분들은요, 네네. 전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걸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뭐 정확히 알지 모르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시는 거 되겠고요. 특징 좀 바로 가죠. 예, 특징주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상승에 대한 종목에 대한 개수가 훨씬 적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반영을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이제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 분량의 전체에서 한 50% 정도가 삼성전자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같은 경우도 뭐 투자 심리가 좋다라고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현재 진행 상황은 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하락 쪽에서는 지금 본다라면 동국제강이 좀 의외였습니다. 증자 때렸잖아요. 증자 확정돼서 발표했잖아요. 뭐 하는 짓이죠? 이게 지금 현금성 자산만 1조 원 가까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천억 정도에 대한 증자를 지금 얘기를 했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포스코하고 지금 SK 네트워크스도 브라질 제철소 쪽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동국제약은 여전히 이제 브라질 제철소에 대한 건립을 이제 추진을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브라질 제철소에 대한 쪽에서 이제 효과가 나야지만 동국제약은 장기적인 트렌드로 놓고 봤을 때 큰 변곡점은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본다라면은 동국제약은 어찌됐든 간에 그런 쪽보다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주주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없다라는 측면으로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좀 또 그 외에 좀 특징주를 좀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 코롱 플라스틱 올라오는 종목 중에서는 요거 정도가 좀 특징적인 모습이 아닌가.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재료를 동반을 했죠. 이제 신소재에 대한 쪽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시장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롱 플라스틱은 얘기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차트요? 네. 뭐 제가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 히스토리. 네네네. 잠시만요. 이게 지난번에요. 어제 4월 초에
대량 거래내면서 아침에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후에 쭉 밀린 거 있잖아요. 예. 저게 무슨 코롱이랑 코롱 인더의 비폰과 인더의 소송. 그거 저 소송권 때문에 그랬던 네네. 거잖아요. 네네. 뭐 확정된 소송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소송 때문에 저렇게 올랐던 거잖아요. 네. 근데 보세요. 밑에 그 파란 선이 한번 딱 보니까 외국인 비중 같은데요. 네, 맞아요? 외국인 비중이요. 저 이승원 대표가 하는 거가 네네. 쭉 사고 있잖아요. 네. 저거는 무시하셔야 돼요. 저 빨간 거, 저 파란 거 있죠? 저 파란 거. 저 네네. 원친 거. 네. 그 마음속에 지우세요. 네네.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흐름이에요, 저거. 아, 요 음봉을 지우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한 거, 자기가 지금 파란 거 위에 그어놨자 그 그림. 요 그림? 예. 요 그림을 지우라고? 아니요, 그 그림을 지워버리라고요. 안 보이게 하라고요, 아예.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안 보이게 생각하시고 주식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죠. 예, 물론 거기에 이제 물리신 분도 계세요. 속상하신 분 계실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저게요. 네. 근데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요. 오늘 보는 거가 저게 이제 그 신소재가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여기에 신소재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신소재가 해당되는 게 지금 자동차용 경량화 신소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거가 제가 그 한두 달 전인가? 한 달 전에 머티리얼즈 들어간 말 다 좋아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냥 네네. 무식하게. 네. 이게 뭐냐면 앞으로는 결국은 뭐 수소가 자동차가 됐건 뭔 자동차가 됐건 간에 결국은 경량화가 핵심이다. 경량화 되기 위해서 그 알루미늄 소재, 알루미늄 비중, 우리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동차에 알루미늄 비중도 많이 넣어야 되고요. 더워서든 뭐라서 예를 들어서 핸들도 바꿔야 되고요. 뭐 안에 들어가면 뭐 각종 내장재들 나부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거를 가볍게 만들면서도 불에도 강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소재가 지금 핵심인 사업 중에 하나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롱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앞으로 시청자분들 소재를 한다 누가 경량화를 한다. 그래서 저는 LG하우스도 저거 때문에 저거 올라갔다고 봐요. 이게 지금 애들 올라가는 건 지금이야 증축 나부랭이 막 하자 떠들잖아요. 네. 이거 작년 하반기 또 계속 작년 하반기에 뭐요? 제가 작년에 교육해서 3월달부터 맨날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 게 증축이거든요. 네. 이거 증축 때문에 올라갔던 새끼들 다 올라갔다고 봐야죠, 저거. 그래서 그런 건 의미가 없고요. LG하우스도 저거 딱 핵심은 저겁니다, 저거. 자동차용 경량화 소재. 네. 핵심은 앞으로 성장성이고요. 젤모직도 젤모직이 아니라 그 SK에서도 저거 하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SK 뭐더라. SK그룹에서도 하나 있는데 거기서도 뭐 그럴 거예요. SK도 뭐 하나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하여튼 소재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을 좀 갖자. 그 관점에서 오늘 코롱 플라스틱 말씀드렸고요. 또 마린 나온 김에요. SK 네트워크스도 오늘 좀 오르죠. SK 네트워크스도 한번 봐주세요. 네네. 그 차트 한번 봐주세요. 네네. 이것도요. 자기가 아까 파란 선 있죠? 아래에서 쭉 올라오는 거. 네. 요거. 그 위에 거 빨간 거는 뭐야? 기관 매매. 기관 매주기 조금 줄고 있는데 그걸 중간 기장에서 외국인 쭉 사고 있잖아요. 예. SK 네트워크스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차지한 비중이 요만큼입니다. 조금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조금밖에 없어요. 다만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 호텔이랑 면세점 사업 있죠. 그리고 약간의 패션 사업부가 같이 걔네들은 사업부로 있거든요. 거기요. SK 네트워크스 여러 사업 중에. 근데 보면 그 호텔에서 먹자, 있죠?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 있죠? 거기 나오는 수익이랑 그 한쪽 지하 구석에서 하고 있는 면세점이랑 매출은 차이가 많이 나지만요. 이익은 똑같아요, 거의요. 이익은 똑같습니다, 지금요. 그건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올해 5월부터 한 12개월 동안에서 매장을 2배 늘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영업 좀 차질 빚겠죠. 문을 닫는지 뭐 영업 차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내년도 있잖아요. 내년도. 네. 2015년, 그러니까 14년이죠, 지금이에요. 2015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그 면세점이 아마 부밍 막 될 겁니다, 저게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우리 그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워커힐 호텔도 그냥 기존 워커힐 호텔이에요. W 말고 워커힐 호텔 한 1층에서 5층까지를 다 면세점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좋죠. 아, 이거 통큰 회장님이라면 최태현 회장님이 큰 집에만 안 가 있어. 그럼 통큰 결단 내리면 되는데. 1층에서 5층까지, 뭐 3층까지 딱 면세점 하고, 이게 뭐 객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되잖아요. 거기서 그게 어려울 거 없이.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대박 날 텐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걸 계속 보고 있다. 네. 이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승원 대표가 그거 뭐 이익이 얼마 이 규모 작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게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저는 하여튼 아직도 이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9,000원 얼마인데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다 12,000원에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12,000원 갖고 이거 뭐 살 이유가 없죠. 12,000원만 가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12,000원이 목표 주가 맞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목소리에서 사자고 할 이유도 없어요. 네. 목표 주까지 안 가잖아요, 대부분이요.
그렇죠. 예. 해봤자 뭐 90% 가는 거 아닐까, 솔직히요? 예, 목표 주가 85, 90? 의미가 있습니까? 85, 그게? 90 정도잖아요. 네. 딱 보면 그 10,000원이면 끼기죠. 그게 맞다 그러면. 근데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렇게 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특징 좀 몇 개 좀 더 가주세요. 특징 중에 더 볼까요? 더볼거 없어요? 특징적으로 없으면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 넘어가요. 네, 레포트 바라보기 코너입니다. 레포트는 오늘 저부터 오늘 좀 먼저 보겠습니다. 네. 그 하나대투증권에서 나왔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좀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이제 대형주들의 실적이 속속 발표하고 있죠? 어저께 네. 이제 OCI 이따 뭐 잠시 또 우리가 토크 베타 할 때 얘기하겠지만 OCI가 중요한 게 있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있었고요.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있었고 오늘 이제 오후에 나오겠죠? 뭐 네. 3시 직전 언저리, 고언저리에 현대차가 뭐 고언저리 나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직 안 났죠? 네네,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고언저리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판단을 했어요. 뭐 틀릴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레포트 보면 대부분이 한결같이 좋다고 나옵니다, 지금요. 역시 이것도 서프라이즈는 계속된다. 어디 거냐면요. 하나대투증권 겁니다. 하나대투증권 거 역시 오늘 저희가 딱TV.com에 저희가 매일, 한 시간 안에 다 올라가잖아요. 네. 뭐 3시에 언저리 올라갈 텐데 여기서 그 링크 바로 걸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시간 되신 분요. 꼭 좀 저희 딱TV.com에 오셔갖고 레포트 웬만한 것들은 저희다 링크를 걸어드리니까 들어보시고요. 스마트폰으로도 들어오셔도 이거는 바로 그냥 다운이 다 되거나 아니면 바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누르면 화면도 크게 보이더라고요. 스마트폰에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다 알아서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블릿에서 보셔도 되는데요. 서프라이즈는 계속된다는 것인데요. 그 화면 한번 잡아주실래요? 이 대표님? 네. 네. 2014년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기대치 상회다. 실적 기대치 상회다. 그리고 2분기에도 계속 좋아진다. 얘기가 핵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실적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분명히 말씀드린 계속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요. 그리고 또, 그거는 뭐냐. 이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요. 작년 11월 이후에, 땡스기빙 데이 이후, 바로 다음 날부터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 때요. 그때부터 나온 거가, 미국이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 TV가. 그래서 언제까지 가느냐, 추세가요. 언제까지 가냐면, 월드컵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가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근데 그래서 다 좋다고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 잘 팔렸잖아요, 이번에요. 아이폰 덜 팔렸지만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저는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이 오늘 줄 상향이 났을 겁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데서 대부분이 상향을 조금 했을 거예요. 하나대투증권인데요, 목표 주가를 38,000원 올려놨습니다. 38,000원.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29,000원 언저리잖아요. 그러니까 38,000원이니까 돈 만 원 올라갈 수 있다. 30% 이상의 목표 주가가 괴리율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약간의 디스라기보다는요. 생각할 네. 부분이 있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폰은 엄청 잘 팔렸습니다. 지금 한 30% 네네. 전년 동기 팔렸는데요. 문제는 아이패드가 감소했어요. 아이패드가요. 그것은 아직 삼성에서 공식적 판매 대수가 안 나왔는데요. 그 태블릿 시장에서 B 애플 컴퓨터 계열이 많이 약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일단 시장 자체가 줄어들지 않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그것은 뭐냐면 또 하나는 당연히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의 단가가 셀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익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애플 컴퓨터 때문에 좀 약간 악재 시각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오늘요. 출발해서. 근데 오늘 지금 어떻게 되세요? 지금 약보합인데요. 그래서 저는 주가 좀 많이 올랐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 갖고 있습니다, 이 주식이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더 가겠죠. 시장에 밀려서 더 갈 수 있고. 그런데 저는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자. 왜냐면 아이패드가 밀렸다 그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디스플레이는 1등이거든요. 그리고 근데 그 월드컵까지 다 된다고도 미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월드컵 이후가 핵심이다. 월드컵 이후. 그래서 우리 2분기까지 좋게 나올 겁니다, 아마. 2분기가요. 그잖아요. 6월달인가 7월달에 월드컵 하지 않아요? 네, 월드컵 합니다. 6월인가? 네네. 예, 그래서 그때 언저리까지는 텔레비 잘 팔릴 겁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대한 그 디스플레이 쪽, 이런 쪽이, 지금 갸우뚱한 사람이 많고, 특히 여기는, 아이폰도 아이폰이지만 아이패드가 잘 팔려야 돼요. 삼성전자에서 때 지금 그 재밌는 게 인프라웨어가 그 소프트웨어 다 공짜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공짜로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 삼성전자에서 올해 그 작년에 이제 4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는 애플의 아이패드 판매량을 따라잡는다. 그게 목표고 내년이면은 이제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량이 1억 대를 돌파를 해서 애플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새로운 모멘텀, 태블릿 부품에 대한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제 아이패드가 팔렸던 이유는 뭐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뒷받침이 돼서 그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만약에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 대한 이 태블릿 PC에 대한 판매가 더 점유율이 늘어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소프트웨어 개발도 많이 늘어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 LG 지금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미 지역에서야 많이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비등비등해질 테고, 아무래도 안드로이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이제 스마트폰은 아이폰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35% 정도 팔렸는데 더 늘어났는데 그것도 절대 중국에서의 정말 깜짝 놀랄 실적을 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만 갖고 얘기 안 되잖아요. 삼성의 실적이 나와야지 비교가 되니까요. 그때로 좀 미뤄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성원 대표. 예, 일단은 근데 또 하나 지금 아직까지는 루머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이폰 6가 지금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죠. 지금 2.2mm 두께의 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지금 출시 지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폰에 대한 출시가 지연이 된다라면은 좀 애플 계열 쪽에 대한 쪽들은 주가에 대한 쪽이 좀 좋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쪽이 있겠고, 오히려 갤럭시 S5 부품주들, 그리고 갤럭시 S5를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전자가 조금은 안 좋지 않을까라고 봤거든요. 애플이 워낙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갤럭시 S5 모멘텀에 외국인들도 베팅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있는 사실 그대로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면 그런 건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애플에서는 그 배터리권에 대해서는 NCND입니다. 노코멘트 부인도 안 했는데요. 출시는 언제냐니까 하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반기. 9월 달에 원래 이제 지금 출시 예정은 원래 9월이었죠. 9월이라고, this fall이라고요. 영어로 했어요. 가을이라고요. 그 때문에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하여튼 애플 까는 얘기는 툭 하면 나오잖아요. 네네. 삼성은 엄청나게 좋다는 얘기만 하고. 근데 그거는 알아서들 판단하시면 되고요. 다음 종목 들어가죠. 다음 종목 들어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NHN 엔터테인먼트입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지금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NHN 엔터테인먼트가 약한 이유에 대한 쪽부터 이제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좀 약한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를 지금 보게 되면은, 평균, 6개월 평균 대비해서 40%에서 50% 정도에 대한 하락 폭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할 때는 그거보다 좀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한 60% 정도. 근데 그거보다는 적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닥을 형성을 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웹보드 규제에 대한 지금 매출액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은 이미 지금 1분기에 다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제 악재는 이제 확인이 됐고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악재라는 건 확인이 됐는데 이쪽 말고 이제 잘 되고 있는 거를 보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잘 되고 있는 모바일 게임, 온라인 게임에 대한 쪽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한번 글 보시는 것보다 그림 한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구글 플레이 탑 차트에 보시게 되면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공급하는 게임들 지금 보게 되면 가디언 스톤이라든가 지금 보게 되면은 우파루파 마운틴, 그다음에 레기온스 이런 게임들이 계속해서 순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 NHN 엔터 거야? NHN 엔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들이 순위권 안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이제 1분기 이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바일 쪽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 악재에 대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에 대한 것은 시장의 가격이 다 녹아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가 12만 원이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은 목표 주가 지금 보게 되면은 쭉 보겠습니다. 18만 3천 원이라니까. 아니 이게 지금 18만 3천 원인가요? 맞아요. 이 친구가 제일 높게 주는 애요. 네네 18만 3천 원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12만 원대를 제가 주가 바텀, 그러니까 보수적인 추정치를 가정했을 때 주가 바닥권은 12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가. 그래서 12만 원, 그러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봤을 때가 12만 원 정도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 지금 가격대라면은
뭐 나쁘지 않은 가격대가 아닌가. 87,000원이니까. 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네. 저도 NHN한테 관심 많잖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 매수 의견 좋다는 생각을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뿐인데 중요한 건 제 생각은 시장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쵸. 혼자 말해보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NH엔터는요. 이 친구가 제가 알기엔 제일 비싸게 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10만원짜리도 널려 있어요. 네. 그래서 안 될 거다 하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차이가 많이 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명은 다치는 거죠. 얘가 다치거나, 집에 가나요? 이 친구가 다치거나, 아니면 10만원 모네가 다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중립이에요. 왜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승원 대표한테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맨날 자기 얘기하는 거 뭐야?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는 좀 위험해. 블루컴 이런 거 있죠? 예, 예. 블루컴을 안 된다고 얘기해서 안 봐도 상관없어요. 난 몰라, 그거 잡주야, 저거. 네. 듣보잡이다 그러고 할 수가 있어요. 아프리카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주식은 모르지만 개나 소나 다 들어봤어. 예전에 빨가벗고 여자 나올 때부터 다 알아. 사람이 뭔지는 알아. 네. 그래서 뭔지는 아는 거거든요. 근데 블루컴은 모르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요. 블루컴에 대해서는 의견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건요. 우리가 시총 상위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거 틀리면 집에 훅 갑니다, 이거. 오늘 LG 디스플레이도 IM투자증권에서는 보수적인 그런 보고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미안하지만 어떤 뭐뭐 증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는 관심이 없어. 아, 네. 그래서 너무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네네. 메이저잖아요. 하나나 키움이나 메이저 플레이어들이잖아요. 그쵸. 예, 예. 거기서 한 명은 18만원이다, 한 명은 10만 원인데 주가가 1년 지나고 나서도 10만 원 언저리 지금 8만 원이다 이러잖아요. 한 명 집에 가는 거야, 이건. 그래서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나 해서 제가 극과 극인 거 나중에 와서 극과 아래쪽인 것도 한번 내가 또 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시청자분들 그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과감하게 호텔신라 안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을 제가 모니터의 방송에서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네. 집에 갔어요. 집에 갔나요? 그래서 큰 주식들은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예전부터 해보면 지금 제가 이름 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요. 후련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 50만 원입니다. 하루 쭉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한 1년 하다가 또 사라져요. 지금 사라졌어요, 그 친구 네. 또. 한 3, 4년 만에 나타나서 확 갔다가 사라졌어요, 지금요. 다시 나타나면 그분이 언젠가 다시 또 나타나면- 나타나서 확 가는 애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런 거는 OCI 같은 건 틀리잖아요. 네. 훅 갑니다, 훅 가.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바로 다음 주인공 모시는 코너로 가겠습니다. 네, 베스트 전문가에게 듣는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또 3개월, 6개월 할 때마다 1개월하고 계속 초베스트 예지 하시는 분입니다. 네. 당연히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문가한테 지금 바로 얘기했는데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걸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네. 그게 기존 고객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좀 했는데 그래서 규정상 베스트에 초베스트에 들으신 분은 2번의 방송을 하게 된 맞죠? 그래서 2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특히 이 전문가님의 방송에 계신 분들 왜 우리 전문가 자꾸 저기 가서 떠드냐 우리끼리만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 좀 양해의 어떤 것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우리 수준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증권사 키움증권에서 이 온라인 방송에 들어주시는 분이 최고 전문이잖아요. 네, 최고 맞습니다. 레벨이잖아요. 0.01%에 속하시는 바로 이분들이잖아요. 수준이. 네. 이분들은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김충달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또 모셨는데요. 하여튼 2번째니까요. 네. 이제 다음 달에 2번 모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고요. 안 나올 수가 없어, 지금. 다음 달에 베스트가 돼서 2번. 월간. 그러니까 월간 2번은 계속 나올 수가 네. 없어.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고 오늘은요. 네. 제일 고민이 이건 것 같아요. 2가지가 고민일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에서 멈칫하는 것도 고민이겠고요. 하나가 고민일 것 같고요. 네. 사실 그거보다는 오늘 움찔했잖아요. 네. 코스닥이요. 그 얘기부터 풀어주시죠. 글쎄요, 제가 저는 대응을 좀 하는 사람이라서, 네네. 예, 말씀하신 어떤 전체 경제 상황이나 펀더멘탈 이야기는 제가 오히려 드려서 도움이 별로 안 될 것 같고, 네. 최근 들어 이제 미국 시장 보시게 되면, 미증시를 국내 시장 꼭 연관돼서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대체로 지금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게, 미국의 나스닥의 성장주들이 최근에 SNS 관련주라든지 페이스북이나 이런 애들이 거의 붐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종목군들이 강세를 많이 보였었고
그리고 또 테마주들이 형성되면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가다 보니 좀 그런 개별주 중심의 장세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항상 지금 미증시 나스닥도 거의 차익 매물의 변동성이 엄청 큽니다. 요즘에. 예, 페이스북도 등락이 심하고 또 전혀 또 다른 그 성장주인 또 전기차 테슬라 같은 경우도 등락이 최근에 좀 많이 등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닥 쪽에 국내 시장도 좀 올랐단 말이죠. 그 차익 매물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개별주도 같은 경우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던 대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법이 가장 기본적인 게 많이 보시는 이평선이 5일선. 5일선을 깨는 음봉장이 나오게 되면 조심해라. 그러니까 결국 어제 같은 경우 5일선 깨면서 음봉으로 깨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5일선 깨고 난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하루는 더 밀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계속 좀 연도하고 보는 전략이 필요했고 네. 지금 이거 지나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침에 항상 전략을 써드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장전에 미리 코스닥 조정에 추가 매물 주의 좀 하자. 아니, 전략 어떤 거 써주세요? 예? 전략을 이제 아침마다. 그 회원님들한테 보시라고? 아니, 카페에도 쓰고 있으니까. 카페에도 여기? 예. 영문에서? 예. 그러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네네. 거네요? 지금 여기. 보셨던 분들은 영문에서도 볼 수 있고. 예, 그쵸. 일단 쓰드리니까. 근데 원래, 잘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 이미 조금 좀 다른 모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보더라도 네. 현재 이게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네. 그동안은 그래도 5일선 위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이면서 꾸역꾸역 움직였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5일선 깨면서 이렇게 빠지니까 보통 이렇게 꺾이면은 다음날 뜨더라도 보통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 매물은 어제같이 저렇게 5일선 깨고 내려올 때는 개인들이 팔아갖고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팔아서 빠지는 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렇겠죠. 보통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또 매도 나오고 이러니까 김충달 전문가님 여기 오늘 그것 좀 보여줘. 나 네. 그것 좀 찾아보려고. 오늘 4월 24일 목요일이죠. 미증시 조정이었으나 무난. 아니, 잠시만요. 코스닥 책임 매물이 계셔보세요. 예. 잠시 계셔보세요. 네. 이거 어디서 어떻게 들어가 보는지 저는 처음 봤는데, 네네. 우리 시청자분 다 아실 것 같지는 않은데. 아시죠? 왜냐면은 키워드림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저희 방송 보시는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저희 방송을 팟캐스트로 다운받는 분이 한 4,000분 되거든요. 네. 이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천천히 좀 풀어서 좀 설명, 어떻게 들어서 어떻게 보는지, 예, 좀. 예 카페는 뭐 제가 다음 카페에다가 다음? 예 제가 제 이름 검색하셔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들어가서, 네. jun자, 충자, 달자. 예. 그럼 이상한, 예. 근데 이제 연예인 나오는 거 아니고? 예, 예. 오케이, 말이. 예. 예전에는 뭐 야동 사이트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니고요. 야동 김충달 선생님으로. 아니, 지금 심각해. 네네. 웃긴 소리 하지 마. 예. 오케이. 지금 저희 키움증권 투자전략 코너에 요즘에는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봐봐. 화면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보게 되면 이 키워드림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네. 키워드림 메뉴에서 투자 전략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네. 이런 1210 어디요? 화면이 뜨게 됩니다. 1210 화면. 1210. 영문 화면이요. 예, 예. 1210입니다. 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페이지를 다시 잡아온 건데, 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다시 올라오게 되고요. 김충달 전문가님이 지금 올려주신 글, 오늘 오전에, 장전에 올려주신 글이죠. 요 글을 아마 보실 수가 그러면 있을 거예요. 영문을 쓰신 분이 대한민국의 24%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예. 그럼 그분들은 1210만 치면, 번호만 알면 바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걸로. 그렇죠. 예, 예. 예. 오케이, 말이. 이걸 나 오늘 아니, 이거 직접 다 쓰신 거예요? 예. 이거에 네.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는 분들 많으시고 저도 나름대로 종목 발굴하지만은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항상 시장을 또 많이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저렇게 아침에 항상 웬만하면 올려드리려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네. 방향성을 좀 이렇게 판단하실 때는 도움되지 않으실까. 잠시만요, 전문가님. 이거 예. 몇 시쯤 올리신 거예요, 이거요? 8시 20분 이전에는 보통 올리는 편입니다. 그럼 몇 시에 출근하셔갖고요? 출근요? 네. 한 7시쯤에 출근. 이성훈 대표. 네. 좀 본받으세요. 왜요? 김전문가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고객분들이 만족하시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계속 수위에 올려가시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만 갖고 자기 방송에도 거저먹겠네. 그러니까요. 아니죠. 두 네네.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 전문가님,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이 친구는 안 되는 친구입니다, 지금. 네네. 많이 배워야 될 친구예요. 예, 예, 예. 근데 농담이고요. 왜냐면, 저 보면 깜짝 놀랐는데, 저 혹시
오디오로만 저희 방송 듣는 분이 한 2,000분 되고요. 비디오까지 보는 건 2,000분인데, 비디오 보시는 분은 이거 화면이 보일 텐데요. 오늘은 오디오 보시는 분, 오디오만 듣는 분들이야 돼요. 집에 퇴근하셔서 이 화면 꼭 보셔야 되겠네요. 네네. 이 영상을 꼭 보시면 정말 김충달 전문가님 어떻게 시장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이게 여기서 확인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네. 영문에 쓰시고 이게 여기 키워드림에 지금 전문가님이 가입 안 하시더라도 에브리바디로 쓰는 거. 공짜로. 공짜로. 공짜래잖아. 네네. 이런 대표. 그렇죠. 네, 공짜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게 내용이 공짜 수준이 아니야. 그냥 공짜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대단하게 새벽같이 나오지 않고요. 많은 걸 해주셨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화면에서 이 홈페이지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 키워드림 화면으로 또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도 뭐야? 지금 이 키움증권 키워드림 김충달 전문가님 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야, 근데 되기 때문에 약간 사기가 있다. 뭐가요? 저 사진 언제적 사진이에요? 약간 젊었을 때가 아니에요? 뽀샵 한 겁니다, 뽀샵. 뽀샤 맞다는 뽀샤. 농담이고요. 네. 똑같습니다. 정말 시세는 1인자, 나는 1인. 2인자가 뭐야? 이거 의미 좀 얘기해 주세요. 시장을 앞서가기는 어려우니까 겸손. 최대한 시장을 따라가면서 겸손하게. 예. 그건 대박입니다. 내용보다 이게 더, 내용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여기에 지금 표현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요. 예. 지난 한 달도 그렇고, 요번 달에도 수익이 제가 딱 받은 느낌이, 수익이 상단에 또 있을 것 같아. 딱 느낌에. 요번 달은 어떻게 주로 매매나라든가 매매를 안 하셨더라도 어떻게 주로. 왜냐면 지금 돈을 벌 때도 있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지키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은 코스닥 하셨던 분은 우리 좀 지켜야 될 시기 간 거로 보여지거든요. 급등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키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말씀하신 대로 요즘엔 정말 좀 어렵다는 느낌 많이 받습니다. 예. 종목들, 제가 가끔 이런 표현 쓰는데, 주식 투자가 요즘엔 정말 두더지 게임 하는 것처럼, 예. 방망이로 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뭔지 알겠어요. 난 무슨 얘기인지 했네. 예. 여기저기서 뛰어오르니까. 저는 워낙 심각하게 말씀하셨고, 두더지가 뭐 있나 했는데, 게임, 오케이. 네. 종목들이 하나씩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좀 있고, 또 이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또 가치 대비는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네네. 그 종목군들을 트레이딩 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많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매매를 해야지만 지금은 돈을 그래도 버는 장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사물 인터넷 관련주든 이런 종목군 실체가 사실 아직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절가 정하고 매매한다 하더라도 이 트레이딩을 이 많은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좀 회사에 있어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저평가라든지 좀 괜찮은 회사들을 고르다 보니 네.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는데 대형주 장세가 아니다. 지금 좀 잘 가는 흐름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매가 좀 수익률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저도 거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키는 달. 예. 좀 먹는 거 있고 또 잃는 거 반, 먹는 거 반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차익 매물에 이제 코스닥은 차익 매물에서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고 그렇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로점인데 네. 주가가 사실은 좀 튀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 튀는 부분이 자꾸 지연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중국처럼 우리가 혼조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튄다는 거는 상단으로 위로. 예. 예.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의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원래 이런 차트들은 20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패턴을 만들면은 한 번 바닥보다는 두 번 바닥이 훨씬 더 좋다고 인식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이제 고점을 뚫고 난 다음에 여기서 레벨업 되고 지지받고 레벨업 시키는 흐름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 구간에서 그걸 안 주고 계속 이렇게 지연되게 되면 네. 소위 기술적 분석상 밑에 있는 이 이평선들의 기울기가 이제 다운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지력이 약해져서 주가가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는 모양이 괜찮았는데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여기서 자꾸 뭔가 이렇게 무거워지는 느낌을 자꾸 받으니까 네. 그걸 탈피하려면 누군가가 이렇게 치고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지금 외국인들 매매 보시면 선물 쪽에서 그동안 누적 매수 갖고 있던 걸 자꾸 줄이는 형태로 많이 가고 그래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중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분위기 나오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기관들은 거의 휘둘리는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방향성이 지금 할 만한 주체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거래소를 사주는 것은 거래소 차원에서는 좋은데 네. 이 거래대금이 3조 안으로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2조 2천 갔잖아요. 예.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건데요. 증시 주식판에서 이렇게 거래소 시장이 3조 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는 그 코스닥 시장보다도 못하다는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그 거래 대금이 어제가 좀 많이 상대적으로 늘었던 이유는 삼성생명. 삼성 그것도 있고 삼성전자도 보니까 네. 그리고 하이닉스가요. 네. 2천억대, 뭐 장중보니까 한 2천억대, 2천억대.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네. 정확히 제목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게 또 한 2천억 나오더라고요. 네. 단일 종목이?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종목이 거의 뭐 이쪽 종목군이 거의 6천억 이상이 나와버리니까 3조 원 중에서 6천억 이상이면 뭐 거의 몇 개 종목 소수 종목이 다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지수는 2천인데 네. 껍데기는 2천인데 네. 속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적은 거래대금으로 지수 커브만 하고 있지 종목들은 거의 굶어가는 정도가 많이 나오는 분위기라서 네. 이게 이거 이래갖고는 이 자산 예를 들어서 운용할 때 정말 힘들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서 종목을 좀 그러니까 끌고 가서 먹으려면 부담 안 되는 종목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당장이라도 단타를 치려면 아무거나 뭐 놀이 가서 매매를 하면 되지만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좀 뭔가 이렇게 포지션을 좀 만들어서 가려고 그러면 네. 조금 대형주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저평가된 종목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락하더라도 이건 버티면 된다 이런 판단에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안 그래도 말씀하시듯이 저는 지금 NHN엔터를 그래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H엔터. 네. 저는 별 생각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좀 싸다 그런 생각만 했을 뿐이지 뭐저 아는 거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 소신으로는 NH엔터를 또 기술적 분석이 사실 기술적 분석은 그냥 하단 박스 정도의 하단부 들어와 있는데요. 나름대로 또 그 예측 좀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매매를 좀 진행했고 이런 종목군은 잘못되더라도 더 빠지면 이거는 손절치는 게 아니라 그냥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리스크가 와서 또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군들을 가지고 버텨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저평가 가면 아무래도 덜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기 관리하고 또 성장으로 가더라도 이 종목군들은 충분히 모멘텀이 된다 생각하니까 네. 전문가 제가 하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뭐 당장 예. 크게 보기보다는 예. 좀 장기적으로 한번 보자 하면서 조금 묻어두면서 그런 거 얘기 안 하셨나요? 예. 맞죠? 그래서 KB금융도 제가 그런 관점으로 현금 대신에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거, 그쪽에서는 수익을 많이 낸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요. 네. 좀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 지금 KB금융을 빠졌지만 손실률은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빠져봤자 위에서 1,000원 빠진 거잖아요. 예. 지난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저렇게 출렁거리면은 지금 KB금융 당장 팔아갖고 딴 종목 사가지고 2%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수익을 낸다면. 그러니까, 딱이네 딱. 오케이. 예. 그러니까 이쪽은 뭐 좋았다라는 생각보다는 뭐 오늘 실적 발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 이후에 2분기 이후부터는 또 회복된다 이런 얘기도 하니까 뭐 그 미리 좀 공략해서 갖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런 전략을 좀 취하다가 좀 시장이 좀 눈에 보이면 그때 과감하게 또 베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두 종목 마지막에 그 관점 어떤 식으로 지금 매매하는지 네. 그게 저는 오늘 마지막 말 처음에 앞부분에는 오늘 그 저희가 화면에 이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잡아갖고요. 네. 그 볼 수 있는 거 많이 올려드리겠고요. 직전에 말씀하신 게 정말 딱 제가 그래서 맞는지 가물가물했는데 KB금융이 딱 이해가 되네요. 이게 돈 1,000원 떨어졌군요. 그 당시 말씀하신 건 한번 2, 300 올랐다 지금 했는데 네. 이게 뭐 1%, 2% 떨어졌지만 시장이 보이면 옮겨가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하신 분들 현금만 갖고 또 불안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꼭 도움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아주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크 배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요. 오늘 워낙 또 그 중요한 말씀하셨고요. 제가 그 전달할 게 많아갖고 그랬는데요. 오늘 바로 이거부터 한번 가볼게요. 뭐요? 그 OCI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조선? 조선 안 하고? 어느 거요? 조선. 아니, OCI부터 하고요. OCI? 예, 이게 그 OCI 그 실적 발표 어제 네. 이우연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사장님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신데. 문제 승진? 네, 네. 승진하셨겠죠. 뭐. 예. 네. 근데 이우연 사장님께서 그 IR 때 말씀해주신 내용 다시 네. 한번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하나케미칼이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지금 쓰신 분은? 하나케미칼도 지금 이제 흑자 전환한다고. 지금 유상증자 결정이 하나케미칼? 네. 그건 뭐 유상증자 한다니까요. 주가는 뭐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러니까 지금 OCI 얘기한 거를 제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결론을 보면은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레포트 엄청 나왔잖아요. 네네. 잘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목표가 올라간 것들이 다수입니다. 다수예요. OCI 쪽 OCI는요.
레포트 다 나왔습니다. 네. 긍정적 의견 다 나왔는데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잘 보세요. 목표가 올라간 게 없어요. 목표가 올라간 게 거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표가 올라간 거요? 네, 없어요. 목표가 올라간 거 없죠. 네,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위에 높여놓고서 다 아직 그게 밑으로 아니라, 안 내렸을 그게 아니라, 예. 오늘 보면 뉴스 다 나오잖아요. 뭐 하반기 좋아진다, 1분기도 네네. 좋아졌고, 뭐 전분기도 뭐 가격은 10% 올라가고, 그죠? 네. 그 매출도 10% 늘어나고, 폴리시리콘 가격도 10% 올라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까 어떤 분은 쓰셨잖아요. 이게 뭐 하니까 뭐 실적 좋아지니까 목표주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지금 이거는 매수기인데 목표주가 안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이제 냉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태양광을 조금 알잖아요. 네. 예전부터 좀 주가는 모르지만 조금 아는데요. 전 심하게 얘기하면 3개월 전이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그 이우영 네. 사장님이 이우영 사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로운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안 나온 게 아니라 3개월 전의 뷰가 보다 더 좋으면 이거 목표 뭐 주가 떨어졌더라도 더 올리거든요. 애널리스트 이런 데들이. 네네.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뉴스를 쭉 보고 달라진 게 없다. 달라진 게 없어요. 좋다는 얘기 똑같고요. 하반기에 지금 다 3개월 제가 말씀드린 건 3개월 전에 컨퍼런스 콜 할 때보다 이자랑 얘기할 때보다 더 좋아진 게 없어요. 그게 지금 문제다. 근데 주가는 싸죠. 주가는 분명히 쌉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가는 내려갔잖아요. 오히려 돈이 3만 원 내려갔을 거예요. 지금 저기요. 네. 그래서 주가는 싼데 확 더 좋은 그림을 그린 건 아니다. 거기에 일단 방점을 찍혔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네. 조선주 얘기해보죠. 조선주 삼성중공업 1조 손실에 대한 얘기 지금 나왔었는데 어저께 이제 전해드린다라고 하고서 말았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 1조 손실에 대한 쪽은 이미 알려져 있던 거다. 2, 3개월 전부터 나왔었던 거고 그리고 그 전부터 분기별로 이미 대손 충당금에 대한 쪽을 쌓아왔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부실로 잡히는 그런 형태에 대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주가에 다 녹아들었다는 얘기고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건데 마치 이제 새로운 뉴스인 것처럼 시장에서 주목이 됐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했던 것처럼 뭐 감춰왔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부에서. 그렇다면은 뭐 시장에서 조선주가 뭐 더 나빠질 쪽은 이제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요 그 해석,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뉴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언급을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계속 똑같은 얘기 먹었잖아요. 네네. 그 자기네 감찰팀에서 해갖고 뭐 걸렸다, 부실 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일부에서는 대손 충당금에 네. 쌓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더 손해날 건 없다는 얘기하는데요. 네. 그게 뭐 문제 없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뭐 하여튼 그런 거 뭐 버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비돈을 예. 이익을 안 잡고 쏘아둔 게 대손 충당금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여하튼 그게 문제가 정말 없었다 그러면 그 돈을 갖다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다시 이익으로 환입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회가 날린 건지 뭐 뉴스만 나왔을 뿐이니까요. 아직 정확히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기회 손실은 분명히 있겠죠. 그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의 데자뷰 뭐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렇지만 삼성 엔지니어링도 지나고 나니까 좋아졌으니까 결국은 정말 또 장기적으로 보면 야 깨끗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는 생각 갖고 그러니까 호재는 절대 그러니까 악재는 악재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회복되겠죠. 주가는요. 예,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랬으니까요. 회복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 두 번째는 다른 조선주 어떨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점은 좀 가져요. 저는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이니까 제 그 애널리스트를 이제 했었으니까 조선업종에. 왜냐면 이 친구는 다 친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보통 분들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할 것 같잖아요. 네.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조선업종은. 근데 다 친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건설회사들은 맨날 혼나잖아요. 네네. 건설회사는 맨날 잡혀가잖아요. 네네. 담합했다고 잡혀가잖아요. 네네. 그죠? 툭하면 잡혀가죠. 네. 벌금 내고 그러잖아요. 조선업종은 단합으로 걸려갈 일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발주를 다 외국에서 하거든요, 거의 다. 외국 사람에서, 대부분 그리스에서 발주하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애들이 친해서 외국 가서 자기네끼리 단합을 하건 안 하건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다 결국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에서 회계에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다른 데도 거기에 깨끗할까라는 기본적인 의문점을 남는 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네.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솔직히 큰 관심도 없다. 저는. 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건 뭐 주가는 회복될 것이고 다른 회사 있어봤자 똑같이 일본의 답으로 해결될 텐데 전 계속 말씀드리면 저 혼자만 떠드는 것 같지만 정몽준 의원이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올라갈수록 머리 아프다.
지금 보면 박원순 시장보다 좀 높게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부에 따라서요. 예. 그잖아요. 요번에 뭐 아들이 쉽게 얘기해서 훅 가는 소리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선거판이 끝나서 혹시라도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그럼 더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랑 아무 상관없지만 이제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개인분들은 그냥 사갖고 물리고 갖고 가면 되는데요. 기관 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크잖아요. 수량이요. 일대주주 물량이 확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자기네가 사야 돼요, 이거. 이거 개인한테 훅 던지면 사겠어요? 정몽주도 살 돈도 없어요. 이거 살 사람은 기관 투자가밖에 없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근데 이거 기관 투자 물량 다 갖고 있는데 어떻게 돼? 더 살려면 물량을 줄였다 사야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한도가 있잖아요. 펀드 한도가 있잖아요. 5%, 10% 제한이 있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훅 사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혹시 선거에서 이긴다, 정몽준 의원이 이긴다 그러면 문제는 그 다음부터 더 시작된다. 네, 왜냐면 그거 하면 바로 선거 다음날 결정돼서 위원회가 땅땅해갖고 정몽준 의원 갖고 계셔도 됩니다. 시장님 안 갖고 계셔야 됩니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고를 합니다. 정식 보고하면 그 위원회가 열려서 리뷰를 해요. 한두 달 또 걸려요. 그 친구들은. 네. 공무원들은 아시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안 나오죠. 뭐 이거 회의하고 뭐 자기네 의견 듣고 한두 달 걸릴까? 두세 달 걸리지 않나 그거? 두세 달 동안 머리 아픈 거 이거. 판단은 저는 그래서 살 마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살 마음이 없다.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뭐라고 하면 좀 그러네. 삼성증권 센터장을 지내신 분이 이제 그 조선업종, 그 자동차 조선이 아니고 자동차 업종 애널리스트 출신이신데. 누가? 모 센터장님. 네. 네. 그때 이제 그분이 한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수주하는데, 글쎄요라는 퀘스천 마크를 던졌어요. 삼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냐면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해양 플랜트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노하우가.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그대로 설계도를 사다가 그냥 조립하는 수준에 대한 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연 그게 돈이 남겠느냐라는 의문을 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뭐 금융위기, 그때 이제 그때 직전이니까, 조선업이 제일 좋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때 당시니까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해양 플랜트 쪽에서의 잠재 손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삼성중공업, 이제 뭐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저는 요 밥집 장사를 하고 싶은데, 그거죠. 한밭집. 예. 지금 현대 ENT라고 해서 해양 플랜트 사업 쪽을 좀 키운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조선소하고 여기 거리가 좀 떨어져 있대요. 근데 이쪽 해양 플랜트 쪽이 지금 수주가 너무 잘 돼갖고, 밥집이 넘친데. 현대 그린푸드! 예, 그러니까, 그린푸드가 거기도 먹을 수가 없대요, 지금. 왜?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린푸드에서 그냥 별도 범위를 만들어서 보내버리지, 그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현대 그린푸드. 샌드위치나 좀 팔고 싶다라는 생각. 커피 한 잔씩만 사가더라도.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인데. 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좀 지나가고 나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한 5월 달에 대한 쪽 지나고 나면 뭐 유럽 쪽에서도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그 이후에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화했던 뭐 선거 끝나고 오자. 네. 그런 생각 갖고 있고. 혹시라도 내부적으로 해서 무슨 새누리당인가 거기서 네. 정몽주 의원이 만에 하나 이번에 훅 가는 아들내미 때문에 훅 가갖고 예비 경선 모르는 거 있잖아. 네네. 자기네 후보로. 네. 만에 하나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 다음날부터 주가는 올라가는 거로. 그때부터는 저는 주가 싸다고 그러죠. 좋다 그러고. 저는 좋다 그러죠, 저거. 좋아요, 저거. 네네. 싸요. 싼데 이제 지금 갈 상황은 아니다. 분위기가. 예. 근데 개인은 사도 되죠. 장기적으로 보면 사도 되는데 지금은 기간이라면 못 산다, 최소한. 제가 아는 기간 투자라면 제가 국민연금이 그럴 리도 없죠. 국민연금도 이사장이잖아요. 요즘에 국민연금 소형주 많이 사던데. 제가 국민연금 왕초라 그러면 산다고 네. 누가 올라면 머리 확 쥐어봤죠. 왜 사냐고 지금. 그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 코너 간단히 가겠습니다. 네, 1996.6 찍고니까 1997로 가죠? 예, 1997. 네, 1997로 가, 뭐로 가겠어요? 저는 어저께 졌고요. 시간이 네. 없으니까. 저 업. 업? 네. 업이요? 어저께 로 했으니까 오늘은 얄팍하게 업. 아이, 짜증나네. 로 갑니다. 1997로 가겠고요. 네.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네. 그거부터 하죠. 제가 이제 뭐 오늘 리뷰하는 거는 많이 올라오셨던데 못 해드리겠고요. 내일 마저 금요일이니까 마저 하겠고요. 내일은 참 또 이유찬 기자, 이 기자 간다 코너인데 네네. 재밌는 얘기 많이 준비했다. 아마 내일 아마 그 얘기 해주지 않을까요? 뭐요? 지금 셧다운 오늘 그 개시 게임. 끝나고 나온 게임 셧다운제 위헌 여부 판결 나는데 아마 그거에 따른 영향 뭐 이런 걸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하나 얘기 아마 KT 얘기를 할 겁니다. KT 얘기요? 네, 예. KT가 이제 요번에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황창규가 출범하잖아요. 네. 제대로 되는 관리의 KT. 관리의 아니 KT. 코롱인도 하고 KT하고 내기 한번 하자니까 왜 안 해? 지금 바빠요. 하이닉슨하고. 하죠, 예. 바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요. 할 얘기인데 까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요, 특히 팟빵이나 그걸 통해서 보신 분은요, 꼭 좀 구독 신청해 주셔야지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 특히 오늘 오디오만 보신 분들은요, 비디오 보셔갖고 저희가 화면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충달 전문가가 했던 거, 아침에 새벽같이 어떤 일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1026 화면이라 그랬나요? 네, 1206. 1206? 네. 그 1206 꼭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요. 그래서 아시면 좋겠다는 거 여기까지 벌써 이야기했고요. 딱한 종목도 업데이트를 드려댔으니까요. 딱한 종목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